자, 줄결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수업 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죠. 각 항목마다 질병, 무단, 기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뭐 몸살, 개근이네요. 좀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질병 20일, 교통사고 입원을 했네요. 그 다음 2학년 때 개근, 3학년 때는 미인정 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인정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처리가 됐죠. 무단 63일. 뭐 저런 부분은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 밑에 학생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 무단 결석이 27일입니다. 특기할 점은 학교생활 부정억이라는 거죠. 학교생활 부정억이 27일이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성실하게 대학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당연히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출결사항은 어떤 부분을 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단이란 용어가 좀 주는 거부감 때문에 미인정이란 용어로 이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올해 고3은 여전히 무단인 거죠. 만약에 무단 결석 결과 지각이 있으면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할 때. 물론 명시적으로 감점을 하거나 대학에 따라서는 아니면 입학사정관 스스로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보이지 않게 감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번 정도는 다 봐주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2번 이상이 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석 결과 지각 중에 결과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결과는 뭐냐면 아침엔 보였다가 저녁에 종례할 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출석은 되는데 뭐 2번째 수업 시간에 없다거나 보였다가 나타나지 않는 뭐 이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어서 입학사정관은 결석도 괜찮지만 결석도 좀 뭐 나쁘지만 결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질병 결석 측면인데요. 아까 말한 뭐 교통사고 입원, 뭐 폐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코로나19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 특히 교대와 사범대,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대 사범대로 온 학생들은 내신 선거기나 뭐 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상향 평준화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변별해야 쉽지 않습니다. 이 교사라는 특징이 뭔가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 됩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수업을 계속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자기관리, 건강관리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옛날 그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아무래도 평가할 때 그렇게 되면 질병도 없고 3년 내내 건강한 학생들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보면 약간의 몸이 좀 허약하고 이런 학생들을 보다는 점수를 약간 더 주게 되는 그러니까 막 그게 점수를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마음이 좀 글로 간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고등학교 기간에 특히 교대나 사범대를 통해서 교사를 되려는 학생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라는 거죠. 뭐 루틴을 항상 지키고 프로가 되는 어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학폭이란 건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한 언론에 나오게 되면 물론 좋은 의미의 언론입니다. 언론에 나오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종의 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자, 네 번째는 수상 경력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고에서 한 명의 학생을 서울대 직윤으로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주는 경향성이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농후했기 때문에 학기당 한계로 이제 개선되었습니다. 주로 이런 거죠. 뭐 융합 논술, 표창장, 경시대회 뭐 다만 교과 우수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뭐 교과 우수상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신 1등급이라는 것을 받으면 교과 우수상을 어떤 주는 어떤 관행적인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교과 우수상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거를 뭐 평가 수상 개수로 이렇게 뭐 세고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수상에서 주안점을 보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상을 보게 되면 개인 수상과 단체 수상이 있습니다. 공동 수상.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은 의심하는 자. 따라서 개인 수상을 더 정성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경시대회, 뭐 우수상, 뭐 과학, 공동, 뭐 탐구대회, 뭐 최우수상 이렇게 되면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약간 개인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상의 질과 양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시대 수상, 수학 경시대 수상 뭐 2개. 어떤 사람은 뭐 독후감 쓰기대, 물론 뭐 국문과를 지원한 상관없겠지만 뭐 자소서 대회, 수학여행 체험 우수사, 뭐 체험 수기, 뭐 운동회 수기, 뭐 이런 것들이 많다 해서 이 학생들의 뭐 양이 많으니까 질을 뛰어넘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상의 질, 어떤 수상을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뭐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부동산을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시대와 봉사사항인데요. 상을 한 번 타고 1학년 타고 2학년 때 안 했다. 이런 것보다는 뭐 1학년 때도 경시대에 나가고 거기서는 장려상 받았는데 2학년 때는 뭐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상향하는, 그리고 봉사상을 받으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해서 1학년 때 받았다면 2학년 때 반장에서 봉사를 받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서 받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정성적으로 플러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상 경력들이 교회상, 예를 들어 뭐 대구 교육감님 상, 이런 상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입니다. 여기서 자격증 인증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자격증이 돼 있고 명칭이 나와 있고 뭐 그 번호, 취득 연월일, 발급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주로 제가 예시하는 부분은 상경계열 대학을 갈 때 경제 이력 시험, 한경태셋, 매경태셋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신데 뭐 그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국문과라든지 이러면은 실용 글쓰기, 국어 능력 인증 시험, 뭐 KBS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역사학과를 간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자격증이 어떤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내신 성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경 테스트 우수상이 있는데 아니면 뭐 좋은 등급을 최우수 뭐 등급이 있으면 일반사회 과목에 경제 과목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반사회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5등급, 7등급, 8등급인데 자격증만 있다. 이렇게 되면 입학사정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어떤 평가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종의 플러스 알파라는 성격입니다. 내신 성적이 바탕이 돼야만 플러스 알파 성격을 갖는 거지. 내신 성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전혀 플러스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특성화 고교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이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교 전형은 내가 취업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그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을 기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조차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학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다 고교생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증이 이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게 내 자격증을 땄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를 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교내 활동과 더불어서 교내 성적과 더불어서 쓰는 게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면 사실 자격증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는 시간을 뺏을 수가 있지요. 자격증을 따려면 고등학교 1학년 따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때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매경 테스트나 한경 태셋, 뭐 한국사, 뭐 한국어 시험 이런 것들 미리 따놓는 거죠. 1학년 때. 왜냐하면 중학교 때 따놓은 자격증은 고등학교 때 기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팁을 드렸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뭐 흥미, 특기, 글쓰기, 진로 희망, 방송 프로젝트 뭐 희망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희망 사유를 적을 때 동기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런 것도 사실은 글을 적는 거라서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드라마를 보고 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학생들이 쓰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특이점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뭐 하얀 거탑을 보고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특별한 동기가 자기 진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수정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진로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로가 수정될 때, 진로 활동을 적을 때, 진로의 어떤 그런 걸 볼 때 유사 계열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맞게 비교과 활동, 창체 활동을 해왔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활동도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과였다가 문과로 확 넘어간다거나 너무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유사 계열, 공학 계열이면 자연 계열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크로스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가 만약 수정됐을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자기소개서 소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진로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진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진로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중등교사, 영어교사 이렇게 진로가 일관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정성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떤 사교육을 유발하는 진로를 전략적으로 맞춰버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진로를 사교육에서 정해버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1학년 이런 학생들은 이제 대입에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까지 왔는데요. 잠깐 쉬어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종은 금수저 전형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종만 금수저 전형인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차지하는, 대학 서열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교육 사회학 이론에 보면 지위 경쟁 이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란 네임밸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전형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써서라도. 그럼 학종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전형이 다 그렇습니다. 수능, 논술, 실기 같은 경우 어학 특기자, 체육 특기자, 최순실 딸내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말이 더 비쌌다고 하죠. 말값이 90승마는 말이 99%? 몸만 얹어가는? 물론 우스갯소리 있겠습니다만 그 말값으로 지금 삼성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언론으로 보겠죠. 언론으로 보게 되면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층, 아예 극상위층은 학종보다는 오히려 정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훈련이 되게 되면 잘 볼 수밖에 없는 눈에 익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그대로 공부만 한다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죠. 학종을 최상위층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그래서 학종만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부분은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